해주시는 것만 해도 지금 너무 감사하죠. 표현님은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날 강의 이후로 안 보이셔가지고. 네, 요즘에 일 때문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아, 저기 여기 경수님이 지금 피그마에 빠지셔가지고 지금 집에도 안 가시고 피그마에 열공하신대요. 정말요? 네, 그날 이후로 저기 피그마 사랑.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도움 드릴게요. 어,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세요? 도발적이네요, 지금. 네. 질문 주시면은, 뭐지? 제가 하다가 막 좀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 어, 여기저기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막히는 부분을 딱 정확히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헤매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시간이 되시면은, 이거 강의 끝나고 제가 아니, 지금 구글 제가, 밑으로 근데 여기,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좀 풀려서, 아, 이제 좀, 예, 천천히 해보면서 이제 하면은, 네, 될 것 같아서 지금 연습을 좀 숙달시키고 있어요. 제가 미리 캠퍼스를 이제 좀 접으려고요. 아, 네, 그래서 이걸 좀 숙달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이게 진짜 디자인 하시는 분이 아닌데 피그마를 접해서 이렇게 하시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하나 한 번 배우고 나면 나중에 이제 수정이나 이런 걸 할 게 되게 편한 툴 같아서. 네, 맞아요. 그러긴 네, 해요. 한 번 손에 익으면 이것밖에 못 써요, 이제. 포토샵은 못 네, 열어요, 진짜. 어, 네. 그래서 제가 좀 느껴가지고 내가 아, 나야겠다 해서 좀 열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민재님, 안녕하세요. 예신님, 지민님, 주원님, 동영님, 위철님까지 갑자기 딱 시간되니까 막 우르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 제목이 워드프레스 퍼널 구축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시중에 없는 되게 귀한 강의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한 2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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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2분 오셨네요. 그래도 평일 늦은 시간에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해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너무 이해하고 싶은 내용이라. 아, 예, 오늘 1시간 강의니까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그 피그마 저번 표현이 강의처럼 그런 것보다는 어떤 기능이 있고 다들 지금 뭐 유튜브 이거 수강하시는 목적이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뭔가를 이렇게 수익화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방향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표현님 같은 경우도 벌써 아까 그 경수님이 그 피그마 이런 강의를 듣고 싶은데 부를 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잠재 고객이죠. 그런 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마케팅하고 퍼널을 짜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 말은 쉽지만 하려고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네, 또 막 유튜브에 피그마 강의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진행해 볼까요? 오늘 자리는 저희 실행학교 이제 입학하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일단 재능 기부 형태로 해서 지난주에 그 효연님이 피그마 강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 희중님께서 2기 졸업생이십니다. 지금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포커스해서 가 계신데, 오늘 굉장히 귀한 강의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강의는 처음 봤거든요. 워드프레스 퍼널 구축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워드프레스를 한번 해보신 분이 계시면은 세팅에 1번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예진님이 이름님도 하셨고 어떤 걸 하셨나요? 블로그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드신 거예요? 저는 블로그하고 홈페이지는 다 해보긴 했어요, 한 번씩. 그 애드센스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애드센스도 같이 해봤었고요. 네. 예신님은 그러면 어떤 걸로 저는 얼마 안 됐는데요. 블로그 샘플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블로그로 만드신 거예요? 예, 예, 어, 홈페이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네. 음, 그 워드프레스 하신 분은 또 있고, 이름님은 뭐, 그, 대표님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그, 워드프레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부업으로 애드센스 쪽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 애드센스를 처음으로 먼저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5%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워드프레스의 이런 자유도나 기능에 비해서. 네, 그 워드프레스 하면 약간 에센스로 인식이 돼 있어서 그것보다는 더 이제 많은 세계가 있어서 오늘은 그런 내용, 뭐 SEO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워드프레스로 비즈니스를 이렇게 커널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직장인이고
사실 그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IT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실은 그 원래 마케팅이랑도 전혀 원래 관계가 없는데 처음에 제가 기록용으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진짜 제가 전문적으로 글을 잘 썼는데 네이버나 구글에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허접한 글들이 노출이 되고 그 내 글이 노출이 안 될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티스토리에다가 기록용으로 적기 시작했는데 어떤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드센스도 붙이고 어떤 키워드들이 그 생각보다 좀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 알아보고 좀 부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티스토리를 시작했는데 그때 막 그 재난지원금 같은 거 엄청 막 지급하면서 그런 글들을 쓰니까 수익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 거의 그 티스토리를 하고 한 달에 한 뭐 800만 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갑자기 그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워드프레스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SEO를 제대로 시작하다가 그래서 되게 수익을 많이 냈죠. 워드프레스로 그래도 그 연에 1억 이상씩을 내서 그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했었다가 그또 수익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키워드 이런 게 없으니까. 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외부 유입이나 이런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아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갈아탈까 시작하다가 객단가가 높은 병원 마케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다양하게 워드프레스 퍼널이나 이런 자동화 마케팅 방법이 있다. 이런 걸 알고 이제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다른 마케팅이나 브랜딩 여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윤 대표님 클래스 2기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그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하고 제가 그 예시 사이트 하나 바로 보여드릴 건데 구글이나 이런 거에 그 노출을 시키고 노출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이트들은 정답이 있거나 그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YMYL이라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내 블로그가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금융이나 만약 건강 및 안전,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나 이런 거를 받는다고 하면은 대출 신청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은행 사이트가 노출이 되지 내 사이트가 노출될 확률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을 때 뭐 연장하는 방법이라든지 거절 사유라든지 이런 그 개인이 경험하는 내용을 작성을 해야지 일단 노출돼요. 그리고 SEO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하나 바로 보여드릴게요. 원래 그 뭐 그 강의 같은 거 들으면은 자기 강사들이 자기 블로그 사이트 내용을 잘 오픈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애드센스를 아직도 하긴 하는데 이게 뭐 그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운세 만약 이런 거를 치면은 검색량이 한 달 검색량이 35만이 넘잖아요. PC 모바일 합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초대형 키워드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35만 키워드들을 전략 없이 그 열심히 쓴다고 해서 절대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렇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노출하려면은 만약에 문서수가 없고 검색량이 좀 적은 이런 그 소형 키워드 같은 경우는 그냥 특별한 전략이 없어도 노출될 건데 이런 그 대형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SEO에 전략이 없으면 절대 노출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SEO 같은 걸 하면은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 카페 이런 내용도 뜨는데 제 사이트가 1등 했는데 빼니까 밀렸어요. 신전 운세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렇게 웹사이트 그 1등을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 별거 아닌 그냥 홈페이지인데 애드센스로 그 워드프레스로 만들고 그다가 이렇게 애드센스를 붙인 거죠. 그리고 글도 뭐 그 SEO에 맞게 좀 쓰고 그래서 글이 총 해서 뭐 한 10개 정도인데 운세에 관련된 이런 그 세부 키워드들 키워드 볼륨이랑 해가지고 세팅을 해서 그 링크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위 노출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2023년에 만든 거예요. 2023년에 만들었다가 2024년 되니까 숫자만 다시 2024년도로 그 바꾼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그 수익도 한번 봐볼게요. 이런 게그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사이트로 보면은 이 사이트니까 11,300달러 하면은 그래도
한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애드센스만 붙여도 상위 키워드를 올리면은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사이트 중에 더 높은 것들도 사실은 많긴 한데, 그래서 한 도메인이 저는 한 100개 돼요. 월별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링크 작업을 해가지고 올려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 주변에 뭐 펜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그 가평 펜션이나 의뢰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걸 봐야 좀 재밌죠. 근데 아까 한 1,400만 원을 그 사이트 하나로 이렇게 뭐 제가 뭐 관리도 안 하잖아요. 벌었지만 그 애드센스를 붙였지만 제가 그 지금 생각하는 거는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붙였으면은 1억 훨씬 넘게 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그 웹사이트 상위 노출 작업을 하려면은 객단가가 높은 본인의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베스트다. 마제스틱이라는 이런 툴로 가서 보시면은 이런 TF 점수나 CF 점수가 얼마나 그 좋은 백링크들이 많이 언급을 해주고 이렇게 다양한 호스팅에서 그 백링크를 넣냐 이런 거를 보는 사이트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링크 레시피를 앵커 텍스트로 붙여가지고 그 고데기 옥션이라는 사이트에서 도메인 지수가 높은 사이트를 구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 호스팅에다가 컨텐츠를 이런 앵커 텍스트를 붙여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일일이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했고 뭐 12월이나 1월이면은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다른 그 지식인이나 이런 걸 다 그냥 일정으로 만들어버리죠 여기를 다양한 키워드 네이버 신년 운세 해도 이렇게 노출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2024년 신년 운세 앵커 레시피에 많이 만들어 놓은 이런 키워드들도 1등을 했었죠. 신년 운세는 운용 운세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키워드들이 같이 이렇게 그 노출이 돼서 그 SEO 작업을 하는데 마케팅 대행사나 이런 데서 SEO 마케팅을 해가지고 상위 노출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보면은 뭐 트래픽이나 아니면 그 유료 광고나 블로그나 뭐 지식인 바이럴 이런 걸 하지만은 이런 웹사이트 상위 영역을 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고 애드센스를 붙였지만 이런 그 서비스 업체들처럼 그 유료 광고를 아예 유료 서비스를 붙였으면은 훨씬 좀 더 돈이 되지 않았을까 그랬고 그리고 지금처럼 터널을 좀 더 알았더라면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유입되는 사람들한테 DB를 확보를 전혀 못하는 게 단점이 엑센스는 클릭하면 끝이잖아요. DB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만들고 업셀링을 했으면은 자동화 마케팅이 돼서 저는 지금쯤 훨씬 부자가 됐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차차 풀어나가야 될 저희 과제고. 그래서 어떤 글을 써야 될지 그 저번에 그 현진님도 한번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답을 그 해드리고 싶은데 그 현진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자기 개발해서 거기 줄넘기로 다이어트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살이 빠지는 과정을 SEO에 맞게 쓰면 어떠냐고 저한테 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글들은 그 SEO에 맞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블로그 글을 쓸 때도 SEO에 맞춰서 써야 되는 글이 있고 그냥 뭐 상관없이 외부 유입으로 끌어올 거면은 SEO에 맞춰도 안 맞춰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SEO에 맞춰서 좋은 이런 컨텐츠는 우리 그 표현님 같은 피그마 같은 컨텐츠들은 뭔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컨텐츠잖아요. 이런 것들은 SEO 마케팅을 하면은 그 나중에 1년 지났을 때 위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얘도 그런 비슷한 사례도 뒤에서 그 하나 말씀드릴 건데 그 제가 애드센스라는 분야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대출이나 금융 관련된 거가 애드센스에서 어떻게 보면 꽃이에요. 단가가 되게 한 번 클릭할 때 1,000원이 넘어가니까 그런 글들을 많이 썼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교육을 했었어서 그 예를 들기가 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그 대출 관련된 키워드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또 어떤 글을 써야 될지가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상금 대출도 있고 대환 대출, 무직자 대출, 소액 대출, 무직자 소액 대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을 에버그린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은 그 유행에 상관없이 1년 365일 항상 그 검색을 많이 하는 이런 키워드로 이런 키워드들을 상위 노출하고 있으면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무직자 소액 대출이라는 키워드들로 만약에 구글에서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다. 그럼 이런 스폰서 같은 유료 광고가 뜨고 그 다음에 뱅크 샐러드나 SBI 저축은행, 페퍼 저축은행 이런 그 정답 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제가 YMI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글들은 그 써봤자 노출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그 중요한 요소가 EEAT라고 구글에서는 그 경험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 블로거들은 구글에서 2022년 12월 달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개인적인 경험 요소를 쓰는 것들에게 노출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무직자 소액 대출을 하려고 하면은 무직자 소액 대출 쉬운 곳 아니면 뭐 후기 뭐 저축은행 저신용 무직자 대출 가능한 곳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조금 그 개인의 블로거들이 쓸만한 이런 그 경험적인 내용을 써야지 노출이 돼요. 그래서 무직자 소액 대출 쉬운 곳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네이버 블로그나 이제 티스토리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되죠. 근데 우리가 처음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직자 대출 쉬운 곳이라고 쓰면은 절대 100% 노출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래 그 이게 단가가 워낙 센 글이니까 경쟁도 많고 키워드의 이런 컨텐츠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보면 길어요. 그리고 이런 글들을 보면은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후기 해가지고 클릭해서 가보면은 클릭하면 이렇게 저명 광고가 뜨죠? 이거 하나 누르면 이제 이 사람한테 1,000원 이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블로그는 하루에 1,000명만 들어와도 그 하루에 100달러 이상은 벌거든요. 직접 후기 했으면은 그 홈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무직자 대출 후기라고 썼죠. 여기에 많은 그 정보가 있는데 정답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무직자 무직자 비상금 대출이라는 무직자 소액 대출, 무직자 비상금 대출 이런 거는 카테고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이런 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써버리면은 이 사이트는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그 저는 쉽게 말할 때 이런 걸 총알글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위 개념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뭐 사이다뱅크 비상금 대출 다양한 은행 이금융권 무직자 대출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적인 후기나 이런 개인적인 경험 이런 내용을 녹여가지고 10개 이상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직자 대출 쉬운 곳은 적고 이런 아까 카카오 비상금 대출 이런 썸머리 해서 본인의 링크 또 이것도 본인의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이렇게 엮어야 돼요. 피그마 만약에 아까 제가 한번 인덱을 아까 잠깐 해봤는데 피그마 이건 그 우버 서제스트라는 익스텐션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 서치 볼륨이랑 그 CPC 클릭한 단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피그마 사용법이나 피그마 사용법이 가장 그센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을 쓰고 싶다. 이 키워드를 노출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머니 사이트로 뭔가를 만들면은 표현님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겠죠. SEO적인 요소들도 맞춰야 되지만은 피그마 사용법이라는 이런 센 키워드부터 넣으면은 절대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구글은 그 샌드박스도 어느 정도 아예 그냥 신생 키워드나 이슈성 이런 뭐 키워드들 이런 걸 쓰면 빨리 노출이 돼요. 한 달 안에도 노출이 돼요. 근데 이런 에버그린 키워드라든지 많이 쓰는 키워드들은 이런 것부터 쓰지 말고 더 세세한 키워드들부터 써가지고 그런 글을 엮어가지고 피그마 사용법이라는 거에다가 내부 링크를 넣어서 글을 잘 엮어야지 전문성을 인정받아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피그마에 대해서 이 사이트는 전문적이다 하면서 그 노출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SEO 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까지 그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표현님 같은 그 피그마 전문 그 강의를 하실 거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피그마랑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다양한 이런 관련 검색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조회를 해서 그러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조금 그 포화도도 좀 적고 검색량은 조금 있으면서 문서 수가 적은 이런 것들을 그 계속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데다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몇 개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 피그마 사용법이라는 이런 그 큰 키워드들을 하나씩 적어서 글을 모아가는 위주로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피그마 관련돼서 SEO로 작업하는 분들이 아까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해봤자 뭐 몇 분 계시긴 한데 이런 것들은 그 금방 이렇게 그 상위 노출하고 피그마 사용법을 했을 때 한 달에 이상 방문자가 2,383 이렇게 되니까 1페이지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홈페이지 SEO에 이거는 그래서 글을 구조화시켜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구글에서 아, 이 사이트는 좀 전문성이 있구나 인정을 하면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노출되는 키워드들을 위주로 그 백링크 작업을 해서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처럼 조금 그 단기적인 방법으로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백링크를 작업을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 구글에서는 스팸 브레인이라고 해서 되게 백링크 같은 그 아니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뷰징으로 해서 노출 제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기적인 방법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고 장기적으로 컨텐츠를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하는 거는 안전한 방법이고 국내에서는 거의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해봤자 자기 그 애드센스를 붙이려고 하지 만약에 피그마 사용법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 1대1 바이식으로 뭐 그 프로블럼을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런 그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강의라든지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썸네일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뭐 기본 자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대1 뭐 기업 강의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업셀링 할 수 있는 툴을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피그마가 더 사랑받고 이게 확 뭐 뒤처질 프로그래밍 툴이 아니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SEO에 대한 그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은 이렇게 파다 보면은 오늘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워낙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유망한 프로그램 초기에 구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AI 관심 있으신 분들 많고 현진님도 AI 그 강의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컨텐츠 하나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AI 뭐 플러그인이나 이런 걸 개발했다 그러면은 플러그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 만들고 컨텐츠 작성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챗GPT나 이런 관련된 것들은 노출이 지금 사람들이 검색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트래픽이 많으니까 그런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그 마케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했을 때도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노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요소들이 필요해요. 이런 홈페이지 SEO, 글을 그 내부적으로 얼마나 구조화하게 썼는지, 그리고 오프페이지 SEO는 뭐 백링크나 테크니컬 SEO는 내가 얼마나 빠른 호스팅을 쓰고, 그리고 뭐 모바일 친화적이고 뭐 스피드가 빠르고, 아니면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이 되는 거고, SEO 해봤자 그렇게 어렵고 많은 내용이 뭐 SEO에서 뭐 200개 이상 있다고 하는데, 워드프레스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SEO에 맞춰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더 채워달라고 이런 걸 플러그인이 가이드를 해줘요. 요스트 SEO나 랭크매스 이런 플러그인이 SEO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그 가이드로만 쓰면은 홈페이지 SEO가 충족이 돼요. 그리고 오프페이지 SEO는
서버 좀 빠른 이런 호스팅 업체 쓰고 좀 가벼운 테마 쓰고 하면은 되다 보니까 키워드를 잘 분석하고 글을 이렇게 구조화하고 경험적인 요소를 써가지고 작성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요소예요. 다른 기술적인 요소는 그 오프페이지 SEO에 있는데 그거는 단기적인 그 작업을 할 게 아니면은 만약에 그 피그마나 노션이나 이런 그 템플릿을 판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 백링크 넣어가지고 네이버 상에 노출시켜서 팔 수가 있죠. 그래서 목적에 맞춰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운세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머니 사이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도메인을 그 제가 여러 개 샀어요. 사가지고 티어 1에서 그 아까 뭐 2024년 무료 운세 이런 식으로 링크를 이렇게 붙여 넣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도메인을 또 사가지고 권위 있는 도메인을 사서 티어 1으로 이렇게 붙이고 또 이제 티어 3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티어가 구축이 되고 이 링크 주수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파워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되게 그 백링크 작업이나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하지 말라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하고자 하는 이제 사업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이렇게 그 계절성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꾸준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한 방식 전략에 맞게 저는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또 검색 엔진 최적화 이런 그 다양한 그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용어들도 있고 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고 다양하게 그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구글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모주라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알고리즘의 변화가 심해서 구글에 그 랭크된 이런 사이트들의 순위 변동이 많아졌다. 이런 건데 요새는 그 AI 관련된 이런 것들을 되게 조금 보고 있죠. 그래서 AI로 무작위성으로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데이터 유지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람이 한번 검색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송출하는데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작위성으로 내용 없이 AI로 하는 것들은 그 AI 마케팅으로 자동화해가지고 제가 그 성공한 케이스는 아직 못 봤어요. 노출되다가도 많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AI가 구글의 입장에서는 AI가 노출이 그 챗GPT나 이런 걸 써서 노출 안 시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건강의 효능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챗GPT한테 물어보서 생성형으로 물어보면은 그거는 다 걸러지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그 이름 대표님 했던 것처럼 유튜브에 그 경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누가 그런 유튜브에다가 뭐 어떤 건강 효능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챗GPT로 요약시킨 다음에 거기를 이제 구조화시켜서 하면은 그것도 노출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챗GPT를 써서 그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본인이 주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어떻게 경험적인 요소를 담을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보조적인 도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 시간 단축도 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무조건 자동화로 지금 그런 걸 만들기에는 그거를 걸으려고 엄청 머리를 쓰고 있다. 대량 생산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스팸 세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든 간에 무조건 그 맞는 자동화가 맞는 뭐 컨텐츠를 대량 생산이다 이거 안 되는 유튜브도 저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위로 그 대량으로 컨텐츠 만들어서 저도 해봤지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그런 기획을 하고 이런 자동화 툴을 잘 활용하는지가 좋은 것 같다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구글에서는 EAT, 익스페리언스 경험, 전문성, 이런 권위, 신뢰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런 경험적인 요소들을 그 작성을 해야지 구글에서는 노출을 시켜준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직접 해보고 본인이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건 어려우니까 최대한 그 경험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하고 전문성이나 권위 이런 신뢰 이런 부분에서도 동일한 컨텐츠로 하위 키워드부터 잡아먹으면서 내 전체적인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관련된 동일한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서로서로 링크를 주고받고 하면서 풍부하게 만들면 전문성을 인정받고 노출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SEO 관련된 그 내용을 가볍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제가 그 터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금 아까 이전까지 했던 내용이랑 관련이 없는데, 지금까지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그 말씀하신 AI를 통해서 글을 쓰는 거는 어쨌든 그 경험적인 요소를 본인 설계한 다음에 보조적인 역할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AI 글쓰기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찌됐건 효과가 좀 적다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냥 아예 생성형으로 이런 그 평이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질문형으로 하기보다는 있는 내용을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 경험적인 요소들을 그런 긴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SB 맞게 작성을 하는거나 변환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음.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스몰 키워드로 먼저 글을 쓴 다음에 그 네. 안에 메인 키워드에 해당하는 글을 링크를 걸어서 메인 키워드를 다른 쪽에서 글을 써서 그 링크를 걸라고 이해한 게 맞나요? 제가 그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만약에 그 무직자 소액 대출이 카테고리 A라고 하면은 아니면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신청 후기 이거는 카테고리 B라고 볼게요. 그러면 카테고리 B의 성격이 되는 이런 총알글들을 먼저 한 10개를 쓸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무직자 소액 대출 가능한 곳, 뭐 쉬운 곳, 탑 10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 카테고리 B에 있는 내용들을 서머리한 내용들을 적고 그 내용으로 그 내부 링크를 걸면은 카테고리 B로 가겠죠. 음,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카테고리 A에 있는 무직자 소액 대출 해가지고 쉬운 곳 탑 10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글을 만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 글이 가볍죠. 네네. 근데 카테고리 B를 먼저 쓴 다음에 카테고리 A에다가 글을 요약하는 거를 적고 그다음에 내부 링크를 걸면은 글이 전체적인 사이트와 촘촘하게 연결이 됐죠.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현지님은 사이트가 문제는 워드프레스 사이트 한 개예요. 한 개에다가 글을 한 8개, 10개 정도로 좋고 네이버 블로그는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그 워드프레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노션 현지님 하시니까 노션도 상관없어요. 노션도 다 구글에서 노출되고 하는데 대신 우피나 이런 데서는 SEO 관련된 이런 플러그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 SEO를 얼마나 지켰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글을 쓰려면은 워드프레스가 블로그를 하기에 용이하고 속도도 최적화가 돼 있고 SEO가 최적화된 툴들이 많아서 경수님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셔서 많이 질문하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퍼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널에 대해서 저도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다양하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애드센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의류 마케팅하고 주변에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도와드리면서 이것저것 했는데 제 삶이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금전적인 거는 나아졌겠지만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잠을 못 자고 너무 그 디지털 노가다 내가 쉬면은 아프거나 하면은 이게 뭐 엑센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동화 수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이런 답답함이 있어서 항상 고민을 하다가 그 자동화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유명한 이런 책들에서 있는 내용들과 예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마케팅 많이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여기서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고 여기서 나오는 책 내용 중에 하나가 감자총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자가 만든 생애 최초의 퍼널이에요. 본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속에다가 감자를 넣어서 총을 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만드는데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던 거죠. 아까 피그마 그것처럼. 그래서 그러면은 감자총에 대해서 검색어가 18,000개가 있으니까 재료 구매부터 어떻게 만드는지를 DVD를 만들어서 팔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처럼 컨텐츠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바로 구글 페이드 광고, 유료 광고를 넣었죠. 유료 광고를 해서 그 $10가 과금이 되었고 네, 사람이 구매를 했을 때 37달러니까 27달러의 차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개꿀이다.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이렇게 되면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구글에서 광고비가 이제 올랐죠. 올랐고 클릭당 이제 마이너스 50달러 손해를 보게 되었고 37달러에 팔면은 이제 적자가 되는 구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원한 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여기다가 맥도날드 전략을 쓴 거죠. 그 맥도날드 전략을 써가지고
우리 범수님도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뭐 상품 판매하시는데 제가 그 맥도날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감자총 하나를 팔면 37달러인데 감자총 만드는 키트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는 안 먹잖아요. 세트 메뉴로 먹고 다 감자튀김까지 세트로 할인된 가격에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키트를 붙여서 파니까 3명 중에 1명은 상용 구매를 해가지고 65달러를 추가적으로 벌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광고를 해도 그 이익이 되는 이렇게 구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모든 그 비즈니스에 이제 적용을 한 거고, 근데 여기서의 그 느끼는 거는 항상 뭐 어떤 분들은 요새 뭐 인스타 광고나 이런 거 잘하면은 평생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광고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온라인에서 경험해본 거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이 붙으면은 이런 단가가 올라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비활성화나 이런 것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이런 그 로직이나 이런 건 없다고 보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그 본질을 잘 높이고 마케팅의 전략을 잘 짜는 게 저는 중요하고, 어디서 특별한 그 알고리즘을 타서 하는 것보다는 본질을 잘 만들어서, 여기서는 강조하는 게 꿈의 고객 100명을 찾거든요. 꿈의 고객, 나의 관련된 비즈니스의 꿈의 고객 100명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내 상품을 알리기만 해도 판매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모든 마케팅이 뭐 인스타가 좋다고 요새 해서 인스타 마케팅이 다 대성하는 건 아니고, 구매 고객을 100명을 찾는 거를 되게 그 강조를 해서 거기다가 나의 이런 그 밸류 레더, 가치 사다리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나온 예를 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 가치 사다리 도표에서는 무료로 그 상품을 뿌리고 그 다음부터 그 낮은 가격에 팔고 중간 가격 그 업셀 상품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매자의 온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매자가 온도가 이제 뜨거워지면은 높은 가격, 그리고 구매자의 온도가 차가운 이런 그 DB들은 걸러야 돼요. 그런 이렇게 뾰족하게 타겟을 잡는 게 중요하고, 치과 의사의 그 예를 들어보면은 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치과 의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료로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고, 그러면서 환자한테 이빨이 색깔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미백 상품을 권유하고, 그러면서 뭐 치아 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치아 교정을 하고 치아 교정에 이어서 치아 성형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자를 셀링 시키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같이 사다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파지오라고 콜드메일 이런 전문가가 있고 연 80억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콜드메일 전문가로 해외에서는 그 이 마케팅 퍼널을 워드프레스로 되게 많이 하고, 이분도 아마 워드프레스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 DB를 받으려는 이런 걸 되게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무료 이런 뉴스레터를 통해 가지고 콜드메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줬겠죠. 그 자기의 이런 그 꿈의 고객이나 아니면은 필요하신 분들 타겟을 잡아가지고 보냈겠죠. 그런 다음에 그 많은 프리랜서들한테 공감 살 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유튜브까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 무료로 서비스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상품 판매를 유도를 한 거죠. 20달러짜리. 그래서 이런 20달러에 할 수 있다 결제 사이트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20달러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한테만 7일간 무료 강의를 그 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자료들을 보고, 그 무료 강의도 좋은데 유료 강의 들으면 진짜 더 좋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가지고, 약간 업셀링 297달러짜리를 이렇게 줬죠. 7번을 전달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를 그 일일이 그 자기가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보내면 너무 어렵겠죠. 근데 워드프레스에는 다 그 예약으로 보내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고객들이 점점 더 이제 뜨거워지고, 기대감과 신뢰감이 커지면은 6개월짜리 교육 프로그램이나 1,800달러짜리 이런 프로그램을, 랜딩 페이지를 또 이제 컨설팅용 방용 사이트들을 만들어가지고 개인형 맞춤화시켜서 교육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그 하고 자동화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도 보면은 컨텐츠를 만들었고 메일 보내고, 이 상품 온라인 강의로 그 LMS 사이트 만들어서 팔고, 이런 그 7번의 메일을 보내는 거, 그다음 여기까지 다 자동화죠. 자기가 따로 할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컨텐츠 하나 찍은 게 다고, 나머지는 이 시스템은 다 자동화해서 저절로 이렇게 가서 했을 거고, 이 1대1 교육만 자기가 이렇게 그 시간을 내서 고가의 그 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보면은 이런 관련된 컨텐츠만 찍을 때마다 자동화가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인력으로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그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없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한 명씩한테 내가 결제 링크를 따로 보내고, 아니면 그걸 개조하고 확인하고, 아니면 그 강의 사이트를 보내주고
확인하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그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무료 이런 고품질 컨텐츠 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현재님이 자기 개발하시니까 자기 개발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뉴스레터 이런 구독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온라인 뭐 투자 스터디 그룹도 주식을 추천해주고 VOD 강의를 찍고 더 높은 레벨의 주식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글쓰기로 코드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모집을 하고 그 멤버십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본인의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그 가치 사다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툴을 그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툴을 이런 가치 사다리를 구현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그 외국형 그 마인드에서 나왔고 이 사람들 다 구현을 했잖아요. 구현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제 워드프레스로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워드프레스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따 사례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례들. 아까 뭐 치아도 있었고 뭐 강의를 할 때마다 만약에 내가 뭐 구글 폼으로 받아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뭐 구매자들도 이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결제하고 뭐 이런 서비스를 볼 때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찾으면은 되게 그 복잡해지고 이탈을 하게 돼요. 최대한 여러 가지 트래픽을 받지만은 한 곳에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연결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마케팅의 퍼널에서 만약에 한 번에 이 사람들이 나의 거를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다짜고짜 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인지의 단계가 필요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블로그 SNS나 유료 광고를 통해서 나의 이런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비스를 인식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흥미를 느낄 만한 무료 자료라던가 웨비나라던가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흥미를 느낀 다음에 그다음에 그 구매자들이 고객이 정보들을 많이 보고 할인 혜택이나 다른 리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보겠죠. 그래서 상담 요청이나 본인의 이제 구매를 결심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서 구매를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여기 모이신 분들도 한 대표님의 강의를 다 이렇게 그 구매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지, 흥미, 고려, 의도, 평가 및 구매 단계를 걸쳐서 했지 처음부터 그 결제 링크나 그 강의 서비스 한다는 걸 보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누가 잘 전환율이 떨어지겠죠. 트래픽도 중요한데 마케팅 설계에 있어서는 전환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DB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관심 있는 것들을 계속 그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기에는 위키 자료로는 무료 자료가 제일 좋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 그 예로 하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애드센스를 하면서 그 수익을 아까 또 많이 냈었다고 했었는데 이제 저는 뭐 그 전혀 그때는 툴도 몰랐고 워드프레스도 잘 못했으니까 저는 그때 꿈의 고객을 빨리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드센스 가장 큰 커뮤니티 거기랑 그 제휴를 해가지고 그 전자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많이 팔고 뭐 카톡방도 300명밖에 안 들어가지고 300명 들어오면 몇 명, 10명 보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팔았었는데 할 때마다 그 전자책을 계좌 확인하고 제가 일일이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돈 들어오니까 좋았죠. 좋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격들도 다 이렇게 19,000원에 팔고 35,000원에 팔고 이거는 35만 원에 동영상까지 넣어서 팔았었는데 그때 느낀 거는 첫 번째로는 이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남은 DB가 없다. 이 사람들한테 뭔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히 이 정도의 그 트래픽이 발생했으면은 이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업셀링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타겟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았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그 심플 트래픽이라는 자료를 팔 때 이렇게 맥도날드 전략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자료랑 이 자료를 묶어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 자료는 팔릴 만큼 팔고 아무도 구매를 안 하고 이제 관심이 없어질 때였는데 묶어서 파니까 다시 이것까지 팔리더라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이제 나만의 사이트를 만들고 제가 이때 또 이제 월급쟁이 부자라는 이런 컨텐츠에서 동영상 강의를 찍었는데 엄청 빡세더라고요. 찍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남은 거는 거의 없다. 그냥 경험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LMS 사이트를 그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 내가 이런 원하는 타겟들한테 그거를 했으면은 카드 수수료 빼고 제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훨씬 많이 벌었을 건데 네, 그런 구조가 아니었고 뭐 신사임당이나 이런 분들도 그 자기가 100억 번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유튜브로 조회수를 많이 받아서 자기의 그 뭐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붙여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안 되더라.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클래스 101 유료 강의로 붙이니까 엄청난 돈이 됐죠. 근데 클래스 101이 이제 그 구독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완강을 하면은 뭐 수백 원인가 천 원인가 준대요. 근데 이런 플랫폼에 끌려다니면은 돈을 못 버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서 DB를 주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큰 점이에요. 자기의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잃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제 그 지금이었으면 워드프레스로 LMS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DB를 확보했으면 훨씬 그게 좋은 전략이고 2번 고생 안 했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걸 하면서 다양한 자동화 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물어봐요. 그 어떤 사람이 퍼널로 LMS 구축하고 있어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300만 원 넘게 퍼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재밌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눈팅을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결제 시스템 같은 거는 어떻게 붙이는 게 효과적일까요?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페이앱이나 페이플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결제 링크를 생성해서 전달한다고 하고 뭐 전자책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플랫폼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하니까 아이맵으로 자사몰 세팅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신뢰를 여기가 퍼널 만드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퍼널 구축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단점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아이맵 같은 사이트들은 국내 결제를 붙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PDF 같은 걸 다운로드 받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전달도 해봤는데 어떤 분이 제가 만든 거랑 상세 페이지만 바꿔가지고 PDF 파일을 똑같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100%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26개 이상 뭐 팔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쿠몽에만 연락하고 제가 신고도 안 했는데 바로 쿠몽에서 내려줬어요. 이 구매자가 구매를 하고 저한테 내용이 똑같은데 같은 분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해킹의 위험도 있고 만약에 그 내가 그뭐 잠깐 기획 상품이 아닌 이런 길게 보고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는 PDF식으로 전달하거나 이런 거는 안 좋고 요새는 뭐 구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워드프레스로 이렇게 결제하고 바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다운로드도 하지 않고 이렇게 뭐 그 뷰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저는 이제 길게 봤을 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크몬도 수수료가 또 올랐죠. 그래서 아까 LMS 구축하셨냐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올해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지금 그 하고 있는 서비스도 많고 기획하고 있는 게 많은데 마케팅 강의 사이트를 그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무료 자료 PDF 같은 거를 이제 미끼로 드리겠죠. 뭐 예를 들어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뭐 퍼널 만드는 법, 뭐 인스타 마케팅 이런 기본적인 다양한 뭐 PDF를 미끼로 줄 수가 있고 유튜브로 뿌릴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마케팅 동영상 강의를 가입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LMS 사이트를 이렇게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단가가 좀 더 있는 그 병원 마케팅이나 이런 전문적인 그다음에 뭐 30분의 전화 통화 얼마 이런 식으로 유료 상담 서비스를 업셀링으로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계속 그 유용한 정보들을 다양한 AI 툴을 사용해가지고 보내줄 생각이고 그 위에 가장 그 높은 레벨의 업셀링은 기업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이렇게 자금력이 있는 브랜딩까지 한번 가보고자 하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은 강의 계획입니다. 이건. 그래서 무조건 뭐 워드프레스가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객단가가 높은 상품이거나 아니면 판매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무조건 뭐 쓸데없는 자동화를 다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경우는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고 계좌 이체시켜서 판매하는 게 저는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테스트를 해서 이런 관심 고객이 있는지를 선행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된 플랫폼을 빠르게 하고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리려는데 메인 컨텐츠를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랜딩 페이지들이나 유행하는 걸 많이 보면은 그냥 그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에다가 그냥 1,000만 원 때려가지고 바로 그 상세 페이지 간절한 이런 뭐그 심리적인 후킹 이런 거 잔뜩 들어간 랜딩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팔아봤자 이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누수되지 않고 이 DB들을 끝까지 잘 간직해가지고 업셀링하는 구조를 하는 게 이제 터널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지가 않다. 언어를 강의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이런 거를 잘 구현을 못한다는 게 있고 그래서
랜딩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아까도 그 이름 대표님 유튜브에도 나오신 그 장병준님이랑 정리를 잘 해놓으셨길래 보니까 그 여러 가지 툴들이 있잖아요. 노션이나 뭐 스위프트나 뭐 아이맵이나 웹플로우. 이름 대표님도 웹플로우로 아마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그 웹플로우 강의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노션이나 이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이쁘죠. 이쁘고 할 수가 있는데 원페이지예요. 네, 툴들이 너무 많은데 원페이지고, 제가 봤을 때 랜딩 페이지는 그냥 어디서 만드나 상관이 없어요. 그 랜딩 페이지니까. 근데 워드프레스는 랜딩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 노션은 원페이지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품을 여러 개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에다가 다 담아야 되는데, 그뭐 기획성 상품이나 하나에 후킹을 해가지고 뭐 팔기는 뭐 그냥 그 기자이체에서 팔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브랜딩을 하고 자동화를 시키기는 힘들죠. 버튼을 하나밖에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 개의 버튼만 넣을 수가 있고, 정적인 페이지는 상호작용이나 이런 게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그 노션의 단점이 있고, 하나의 서비스를 런칭해서 테스트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만들기가 쉬우니까. 타입 드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전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게 아이맵이잖아요. 아이맵은 이런 LMS 툴이 아니고 쇼핑하기에 이런 툴이고, 이 컨텐츠를 작성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렵죠. 피지 결제나 국내 이커머스에 대한 이런 서비스들이나 노코드 빌더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은 기능적으로 간편 결제나 간편 로그인 이런 거는 뭐 좋겠지만 교육 사이트나 이런 걸 만들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 많이 쓰는 자동화 툴 이런 걸 어려우니까 아이맵을 통해서 DB를 받고 자동으로 메일을 보내고 이런 기능을 하기가 어렵죠. 이런 한국형 서비스여서 제한이 있다. 믹스도 마찬가지로 웹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코드 툴로 가지고 홈페이지를 뭐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이게 그 뭐 피그마나 다양한 이런 자동화 툴이랑 연동이 잘 되는 게 있죠. 근데 이런 결제 사이트를 뭐 붙이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가능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보면은 이런 업셀링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그 교육 사이트를 또 따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결제 기능을 붙여가지고 업셀링 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어서, 네, 워드프레스가 정리를 안 해주신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이러한 점들이 있고. 그러면은 워드프레스 랜딩 페이지는 뭐가 다르냐. 그래서 미틀리나 아이맵이나 뭐 노션, 구글 폼, 블로그 등 다양하게 랜딩 페이지는 뭐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툴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걸 써야 될지가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워드프레스의 기능이 뭐가 있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카카오 로그인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카카오 로그인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 치트키처럼 쓸 수가 있는 게, 이 사람의 그 메일이랑 연락처까지 다 줘요. 그러면은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서 무료 PDF 다운로드를 시키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그 DB가 확보가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로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그 연락처로도 그 메일을 자동화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아까 같은 툴들은 활용이 안 되지만 워드프레스는 가능해요. 그래서 퍼널 굿즈 사례를 하나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했죠. 무료 전자책 뭘 이벤트 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냥 랜딩 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유료 광고 때려서 여기다가 그 신청하세요 하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이분 같은 전략은 그 SEO 블로그를 쓰셔가지고 마케팅 자동화, 뭐 리마케팅 이런 그 용어들에 대한 검색 노출되기 시작했겠죠. SEO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글을 썼을 때 그 본인이 팔 수 있는 상품들을 노출을 시켰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클릭수가 12,800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면은 그 5,000명의 이런 DB를 확보했는데, 이거는 돈을 전혀 안 쓰고 무료로 하는 마케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팔 수 있는 DB를 하는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그 랜딩 페이지 같은, 이게 랜딩 페이지예요. 그냥 홈페이지에는 연락 폰만 있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아이웹으로 하나, 워드프레스로 하나, 어떤 걸로 만들어갈까요? 물어보는데 아무거나 하세요. 이 기능을 구현하고 싶으면 사실 뭐 노션으로 하나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 여기에 어떤 문구를 이쁘게 이렇게 적어서 설득력을 시키느냐의 차이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랜딩 페이지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 기능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요새는 뭐 자피어나 메이크나 뭐 에어테이블이나 이런 많은 툴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SEO 마케팅을 통해서 아까 말한 제가 글쓰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SEO 마케팅 올리고, 그 다음에 옆에 그 무료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무료 자료를 주고 DB를 확보하면은 지속적인 이메일 마케팅이나 아까 그 외국의 전략대로 업셀링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자동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DB를 받아가지고 그 무료로 주고 동영상 강의 만들어가지고 어, 하면은 이대로만 따라하면은 된다고 하는 영상을 보내주면은 구매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커널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장병수님인가? 그분이 장PM님 사이트를 이제 구축한 걸 봤어요. 이분은 이제 커널을 더 높은 전원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만들고 에어테이블과 자피어 이런 뭐 다양한 프로그램 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나 뭐 타링이나 뭐 크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솔루션 비용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거에 대해 좋다는 걸 이제 인지했고, 본인의 이런 그 LMS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B를 받기 위한 사이트를 받죠. 뭐 구글 타이폼이라든지 뭐 웹플로그나 에어테이블을 통해서 DB를 정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페이플이나 결제 링크를 보내줘요. 보내주고 그 다음에 LMS 사이트는 루마라는 이런 툴을 통해 가지고 LMS 동영상 강의를 찍어가지고 다시 이런 것들을 학습 관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료 관리라든지 커뮤니티 관리, UOD는 티처를 이용해서 구매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전체적인 거는 자피어를 통해서 트리거가 일어나면 액션이 되게끔 이렇게 구현을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려면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근데 굳이 왜?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워드프레스에서 한 번에 되거든요. 한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로그인 시켜서 무료 다운 받으면 DB 다 정리되죠. 거기다가 결제 시스템 붙이고 업셀링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학습 관리 LMS 플러그인 있고, 더 옆에 그 게시판까지 붙여가지고 질문 답변 다 가능하고 이런 구현이 다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추가적인 서비스 되니까. 자동화라고 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근데 LMS 사이트는 웬만하면은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계좌 이체 이런 거 다 수동 확인해야 되죠. 자동화가 아니죠. 일일이 다 그러면 뭐 카톡방을 만들든지 다 대응을 한다든지, 결제 링크 어디 있어요? 어디서 뭐 찾아요? 이런 거 다 일일이 대응해야 될 거예요. 그거 찾기 힘들거든요. 구매자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축하셨나요? 물어보셨는데 구축 중이에요. 중이고 계획만 세웠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워드프레스로 만들면 이제 뭐 이런 내용이나 홈페이지에 이런 팝업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런 뭐 무료로 뭔가를 준다 이런 내용들을 띄우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할인 코드를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인터책 무료 다운로드해서 여기서 카카오톡 로그인을 시키면은 DB 확보하고 자동으로 메일 가고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뭐 우리도 얼리버드로 할인해준다 언제까지 시간 제한 걸면은 많이 하잖아요. 이 인간 심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고 묶어서 맥도날드 전략으로, 그렇죠. 한 방에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죠. 묶어서 팔 수도 있고 업셀링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결제 사이트를 붙일 수도 있잖아요. 결제 링크 안 주고. 이 좋은 게 워드프레스는 이런 플러그인들이 되게 많아요. 자동화된 플러그인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커널 키트랑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계속 개발이 되고
자동화가 여기도 기능이 붙어요. 이렇게 웨비나라든지 무료 강의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붙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아까 이런 그 툴들을 하나하나 익힐 기능보다 이런 거 한번 구축해가지고 이런 거를 그냥 그 템플릿식으로 활용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니까 쉬울 거고. LMS도 이런 그 테마로 보면은 강의 뭐그 결제자들만 바로 로그인해가지고 하고 질의 답변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게시판 만들어서 문의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보면은 온라인 강의 이런 플러그인이나 그 정기 결제 시 그리고 멤버십 가능한 이런 플러그인, 그다음에 이메일 마케팅에서 이메일 볼까요? 퍼널 플러그인이나 뭐 어필레이트 플러그인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워드프레스에 이런 기능이 있었는지를 오늘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워드프레스는 랜딩 페이지다 아니면은 뭐 애드센스다라는 게 있었지 이러한 그 자동화된 그 마케팅 이 플러그인이나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이 대다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자, 쿠폰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되고 상품도 그냥 게시판에 추가하면 되죠. 랜딩 페이지. 기능이 뭐 하여튼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웹플로그나 프레이머 배우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죠. 저는 더 쉽다고 봐요. 왜냐면은 웹플로우나 이런 거나 이런 사이트들로 만들면은 하나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기는 쉽다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신청하면은 구매를 하면은 이제 업셀링에 그 늪에 이렇게 빠지도록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천천히 하나씩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8월, 9월까지는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SE 마케팅 아,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뭐 기능들이 많이 있죠.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페이스북처럼 새로운 거를 이제 게시해서 이런 약간 웹 3.0 그 느낌처럼 같이 같이 이제 주인이랑 사용자가 같이 여기를 개발을 시켜 나가는 이런 느낌으로 자기 개발 콘텐츠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이런 그룹 만들어 가지고 그룹으로 이렇게 새로운 그 미팅 같은 것도 커뮤니티도 그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고 거기서 약간의 그 수익이 발생하게끔 주체 호스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1대1 뭐 강의 같은 것들도 해줄 수가 있고 이런 채용 사이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워드프레스.
이런 거를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사이트가 커지다 보면은 제휴를 받을 수 있겠죠. 커뮤니티의 특성상. 그런 형태도 되고, 이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그 인스타 피드를 자동으로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연동하는 거예요. 인스타에 올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거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정기 구독 같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결제 서비스를 뭐 붙일 수도 있겠죠. 구독형 서비스로도 구현이 가능하고, 이런 클래스 같은 거 팝업 띄워가지고 뭐 되고, 이분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 같은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서 바로 이렇게 붙이니까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로 이렇게 타깃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단순 랜딩 페이지로는 이런 작업이 어렵겠죠. 해외 대상들에게 뭔가 결제 서비스를 붙이고, 우리나라는 페이팔이 안 되지만 이제 해외는 페이팔이 또 되고 하니까 그 결제 사이트, 무전인 같은 경우도 뭐 일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걸 하려면은 그 이런 번역이 안 되는 이런 사이트로, 호환이 안 되는 사이트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자동화 마케팅, 아까 그 이메일 통해서 그런 걸 하려면은 워드프레스로 구현이 된다. 워드프레스가 뭐 최고라는 건 아니지만 또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보이는 랜딩 페이지의 디자인적인 면보다는 기능적인,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기능적인 거를 생각보다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디자인을 보지 않는다. 당연히 좋으면 좋겠죠. 근데 랜딩 페이지가 아닌, 반짝으로 기획성 상품이 아닌 들어온 사람들의 DB를 이런 온도가 뜨거워지게끔, 충성 고객이 되게끔 만들고 세팅을 하는 게 이제 퍼널 세팅의 목적이죠. 워드프레스로 메인 사이트가 만들어진다 보면은, 워드프레스가 더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졌고, 노션이 또 붐이 일어나니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또 노션으로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뭔가를 구현해서 파는 걸 하다 보니까 노션이 요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노션도 노션대로의 기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션을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도 또 트래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심 고객한테, 꿈의 고객한테 필요한 내용을 블로그 100개를 쓴다고 하면은, 그런 내용을 챗GPT한테 어떻게 맡겨가지고 그거를 메이크나 이런 툴을 써가지고 노션으로 바로 업로드가 되게끔 그런 기능이 되니까, 그런 호환성이 좋으니까 장점을 살려서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머니 페이지나 자동화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끌어올 수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퍼널을 그 자동화 툴을 통해서 퍼널을 만드는 것보다는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퍼널을 만들고 자동화 툴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빠르게 만드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또 다른 사례를 또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클래스 101에서 하시고 유튜브로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을 LMS 사이트로 워드프레스로 만들고 고가의 강의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유튜브에 이런 뜨거운 온도에 이런 구매 대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수수료를 몇십 프로 주면서 이런 자기 이제 브랜드 파워 유튜브를 통해서 생겼는데, 브랜드에다 수수료를 내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그냥 흘러가면 그런 걸 인지를 잘 못해요. 근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 달에 1억 벌었대요. 바로. 근데 이런 사이트 구현 안 하면은 1,000만 원도 못 버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분도 뭐 쇼핑몰 이런 건데,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LMS 사이트 심플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구매, 결제 기능이 있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코드 입력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하나밖에 없지만은 조금 더
업셀링을 하는 거를 구현할 수도 있겠죠. 구독자 2만 명일 때, 뭐, 하여튼 많이 벌었대요. 워드프레스가 있으면은 네이버 블로그로 이런 필라테스 사이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냥 그 타겟층이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 기능을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요새는 뭐 자피어나 메이크나 뭐 에어테이블이나 이런 많은 툴들 쓰잖아요. 그런 것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SEO 마케팅을 통해서 아까 말한 제가 글쓰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SEO 마케팅 올리고 그 다음에 옆에끔 무료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무료 자료를 주고 DB를 확보하면은 지속적인 이메일 마케팅이나 아까 그 외국의 전략대로 업셀링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자동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DB를 받아가지고 그 무료로 주고 동영상 강의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이대로만 따라하면은 된다고 하는 영상을 보내주면은 구매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커널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장병수님인가? 그분이 장PM님 사이트를 이제 구축한 걸 봤어요. 이분은 이제 커널을 더 높은 전원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만들고 에어테이블과 자피어 이런 뭐 다양한 프로그램 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나 뭐 타링이나 뭐 크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솔루션 비용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거에 대해 좋다는 걸 이제 인지했고 본인의 이런 그 LMS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B를 받기 위한 사이트를 갖죠. 뭐 구글 타이폼이라든지 웹플로그나 에어테이블을 통해서 DB를 정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페이플이나 결제 링크를 보내줘요. 보내주고 그 다음에 LMS 사이트는 루마라는 이런 툴을 통해 가지고 LMS 동영상 강의를 찍어가지고 다시 이런 것들을 학습 관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료 관리라든지 커뮤니티 관리, UOD는 티처를 이용해서 구매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전체적인 거는 자피어를 통해서 트리거가 일어나면 액션이 되게끔 이렇게 구현을 하신 거죠. 네, 이렇게 하시려면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근데 굳이 왜?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워드프레스에서 한 번에 되거든요. 한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로그인 시켜서 무료 다운 받으면 DB 다 정리되죠. 거기다가 결제 시스템 붙이고 업셀링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학습 관리 LMS 플러그인 있고 더 옆에 그 게시판까지 붙여가지고 질문 답변 다 가능하고 이런 구현이 다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추가적인 서비스 되니까 자동화라고 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근데 LMS 사이트는 웬만하면은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저 이제 이런 거 다 수동 확인해야 되죠. 자동화가 아니죠. 일일이 다 그러면 뭐 카톡방을 만들든지 대응을 한다든지 결제 링크 어디 있어요? 어디서 뭐 찾아야 이런 거 다 일일이 대응해야 될 거예요. 그거 찾기 힘들거든요. 구매자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축하셨나요? 물어보셨는데 구축 중이에요. 중이고 계획만 세웠고 그래서 보여드리는 이런 워드프레스로 만들면 이제 할인서 뭐 이런 내용이나 홈페이지에 이런 팝업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런 뭐 무료로 뭔가를 준다 이런 내용들을 띄우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할인 코드를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전자책 무료 다운로드해서 여기서 카카오톡 로그인을 시키면은 DB 확보하고 자동으로 메일 가고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뭐 우리도 얼리버드로 할인해준다 언제까지 시간 제한 걸면은 많이 하잖아요. 이 인간 심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고 묶어서 맥도날드 전략으로 그쵸. 한 방에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죠. 묶어서 팔 수도 있고 업셀링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결제 사이트를 붙일 수도 있잖아요. 결제 링크 안 주고. 이 좋은 게 워드프레스는 이런 플러그인들이 되게 많아요. 자동화된 플러그인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커널 키트랑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계속 개발이 되고 자동화가 여기도 기능이 붙어요.
이렇게 웨비나라든지 무료 강의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붙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아까 이런 그 툴들을 하나하나 익히는 것보다 이런 거 한번 구축해가지고 이런 거를 그냥 그 템플릿식으로 활용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니까 쉬울 거고. LMS도 이런 테마로 보면은 강의 뭐그 결제자들만 바로 로그인해가지고 하고 질의 답변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게시판 만들어서 문의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보면은 온라인 강의 이런 플러그인이나 그 정기 결제 시 그리고 멤버십 가능한 이런 플러그인, 이메일 마케팅에서 이메일 볼까요? 판별 플러그인이나 뭐 어필레이트 플러그인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워드프레스에 이런 기능이 있었는지를 오늘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드프레스는 랜딩 페이지다 아니면은 뭐 애드센스다라는 게 있었지 이러한 그 자동화된 그 마케팅 이 플러그인이나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이 대다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자, 쿠폰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되고 상품도 그냥 게시판에 추가하면 되죠. 랜딩 페이지. 기능이 뭐 하여튼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웹플로그나 프레임워 배우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죠. 저는 더 쉽다고 봐요. 왜냐면은 웹플로우나 이런 거나 이런 사이트들로 만들면은 하나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기는 쉽다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신청하면은 구매를 하면은 이제 업셀링의 그 늪에 빠지도록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천천히 하나씩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8월, 9월까지는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SE 마케팅 어,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뭐 기능들이 많이 있죠.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페이스북처럼 새로운 거를 이제 게시해서 이런 약간 웹 3.0 그 느낌처럼 같이 같이 이제 주인이랑 사용자가 같이 여기를 개발을 시켜 나가는 이런 느낌으로 자기 개발 콘텐츠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이런 그룹 만들어 가지고 그룹으로 이렇게 새로운 그 미팅 같은 것도 커뮤니티도 그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고 거기서 약간의 그 수익이 발생하게끔 주체 호스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1대1 뭐 강의 같은 것들도 해줄 수가 있고 이런 그 채용 사이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워드프레스 이런 거를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사이트가 커지다 보면은
제휴를 받을 수 있겠죠. 커뮤니티의 특성상. 이런 형태도 되고, 이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그 인스타 피드를 자동으로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연동하는 거예요. 인스타에 올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거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정기 구독 같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결제 서비스를 뭐 붙일 수도 있겠죠. 구독형 서비스로도 구현이 가능하고, 이런 클래스 같은 거 팝업 띄워가지고 뭐 되고, 이분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 같은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서 바로 이렇게 붙이니까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로 이렇게 타깃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단순 랜딩 페이지로는 이런 작업이 어렵겠죠. 해외 대상들에게 뭔가 결제 서비스를 붙이고, 우리나라는 페이팔이 안 되지만 이제 해외는 페이팔이 또 되고 하니까 그 결제 사이트, 무전인 같은 경우도 뭐 일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걸 하려면은 그 이런 번역이 안 되는 이런 사이트로, 호환이 안 되는 사이트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자동화 마케팅, 아까 그 이메일 통해서 그런 걸 하려면은 워드프레스로 구현이 된다. 워드프레스가 뭐 최고라는 건 아니지만 또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보이는 랜딩 페이지의 디자인적인 면보다는 기능적인,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기능적인 거를 생각보다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디자인을 보지 않는다. 당연히 좋으면 좋겠죠. 근데 랜딩 페이지가 아닌, 반짝으로 기획성 상품이 아닌, 들어온 사람들의 DB를 이런 온도가 뜨거워지게끔, 충성 고객이 되게끔 만들고 세팅을 하는 게 이제 퍼널 세팅의 목적이죠. 워드프레스로 메인 사이트가 만들어진다 보면은, 워드프레스가 더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졌고, 노션이 또 붐이 일어나니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또 노션으로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뭔가를 구현해서 파는 걸 하다 보니까 노션이 요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노션도 노션대로의 기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션을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도 한 명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도 또 트래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심 고객한테, 꿈의 고객한테 필요한 내용을 블로그 100개를 쓴다고 하면은, 그런 내용을 챗GPT한테 맡겨가지고 그거를 메이크나 이런 툴을 써가지고 노션으로 바로 업로드가 되게끔 그런 기능이 되니까, 그런 호환성이 좋으니까 장점을 살려서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머니 페이지나 자동화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끌어올 수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퍼널을 그 자동화 툴을 통해서 퍼널을 만드는 것보다는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퍼널을 만들고 자동화 툴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빠르게 만드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또 다른 사례를 또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클래스 101에서 하시고 유튜브로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을 LMS 사이트로 워드프레스로 만들고 고가의 강의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유튜브에 이런 뜨거운 온도에 이런 구매 대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수수료를 몇십 프로 주면서 이런 자기 이제 브랜드 파워 유튜브를 통해서 생겼는데, 브랜드에다 수수료 내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그냥 흘러가면 그런 걸 인지를 잘 못해요. 근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 달에 1억 벌었대요. 바로. 근데 이런 사이트 구현 안 하면은 1,000만 원도 못 버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분도 뭐 쇼핑몰 이런 건데,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LMS 사이트 심플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구매, 결제 기능이 있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코드 입력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하나밖에 없지만은 조금 더 업셀링을 하는 거를 구현할 수도 있겠죠.
구독자 2만 명일 때 뭐 하여튼 많이 벌었대요. 워드프레스가 있으면은 네이버 블로그로 이런 필라테스 사이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냥 그 타겟층이 어떻게 보면은 회원 모집이죠. 근데 여기서는 LMS 사이트를 그 만들어가지고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필라테스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제 체인점을 구축을 한 거죠. 여기서 컨택이 돼가지고 그래서 필라테스 세팅을 해줬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랜딩 페이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했고 카카오로그인 리뷰 확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필라테스 구축해주고 어떻게 이런 세팅할지도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볼 수 있게끔 만들면은 도움이 되겠죠. 뭐 직접 가서 이제 몇번 컨설팅 해주고 하면은 또 수익 구조가 몇 개만 이렇게 체인지 만들어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강의는 이제 그 언제 오픈해야 될지 궁금하실 건데 줌 세미너가 3번, 3번 이상 진행해 본 뒤 고객 DB가 100명 이상 됐을 때 이것도 저도 그 다른 강의에서 들은 거예요. 촬영본이 다 준비됐을 때 강의가 팔렸을 때 이게 그 몇 번일 것 같아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언제 강의를 오픈해야 될지. 1번이 제일 많고 2번이 있는데 다 틀렸습니다. 4번이래요. 강의가 팔렸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타링에서 인스타 강의 같은 거 하는데 그냥 상세 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한다고 올려놓고 사람들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듣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뭔가 판매할 거를 올리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무료 자료를 주고 테스트를 해서 아,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은 바로 강의를 할 수가 있죠. 가장 쉬운 거는 라이브 강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손이 딸리거나 조금 더 자동화를 하려면은 뾰족하게 업셀링의 구조를 짜야지 처음부터 3번 이상 진행하고 DB를 100명 이상 하고 못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못하고 그냥 팔고 서비스를 런칭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꼭 그 동영상 강의로 다 찍어서 100% 찍어서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한다 해가지고 라이브 강의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냥 없는 거를 팔면 안 되겠지만 가지고 있고 그런 그 회원님 같은 경우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바로 하면 강의를 할 수가 있으면은